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전청 낚시,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낚시이기도 합니다. 이런 낚시를 할 때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막 굉장히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낚시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채비가 조류가 빠를 때는 항상 내 채비는 떠서 이렇게 떠내려가고, 그리고 조류가 좀 늦고 좀 무거운 봉돌을 달았을 때는 항상 바닥에 봉돌이 지 이렇게 꺼이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서 미끌림도 자주 발생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변수는 많이 물속에서 보이지 않는 물속이기 때문에 내가 채비를 어떻게 구사를 하느냐, 원줄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그리고 원줄을 어떻게 긴장감 있게 잡아주느냐, 이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조류와 수심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봉돌을 예를 들어서 B봉돌 하나를 달아서 낚시를 한다 했을 때는 이 봉돌로서 내가 이렇게 살짝 원줄을 좀 잡아줬을 때 채비가 뜨지는 않을까, 채비가 좀 뜨는 것 같다 했을 때는 봉돌을 조금 더 무거운 봉돌 하나를 물려준다든지, 이렇게 내 채비를 걷어들이면서, 그리고 채비를 흘려보내면서 찌의 모양을 보면서 수시로 항상 생각을 갖고 낚시를 왔어. 또 돌돔이가 무엇이냐 돌돔이구나. 돌돔이다, 돌돔. 벤치급은 조금 벗어난 씨알인데요, 손맛은 좋습니다.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죠. 내가 처음에 고정을 시켜두었던 그 수심층을 면사 매듭에 이렇게 딱 주고 나면은 그 수심층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도중에 견제 동작을 가끔 마음씩 취해준다든지 하면은 되겠지만은, 이런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낚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감다 보면은 찌는 잘 이렇게 흘러갑니다. 잘 흘러가는데 감다 보면은 바로 발 앞에서 미끌림이 생겨서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또 그런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류와 수심,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수심과 이 조류에서는 지금 내가 물린 봉돌이 어느 속도로 이렇게 내려가서 바닥에 닿아서, 그리고 내가 어떤 견제 동작을 이렇게 취해줄 때 밑에 채비는 뜨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까지 대충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좀 면사 매듭이 없기 때문에 원줄 관리, 원줄을 이렇게 어떻게 내가 긴장감을 이렇게 좀 시키면서 팽팽하게 이렇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류의 속도에 따라서 채비는 이렇게 붕 떠올라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견제 동작이 조금 늦고 빗줄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은 미끌림이 생겨서 찌는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감아보면은 밑에 봉돌은 바닥에 닿아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흔하게 있는 것이 이런 면사 매듭이 없이 하는 이런 낚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낚시를 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견제 동작을 취해줄 때 밑에 채비는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떠오를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렇게 대충은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하면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낚시를 하는 것보다는 또 좀 더 재미있는 낚시가 되겠죠. 그것이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연출이 될 때는 정말 낚시도 굉장히 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낚시보다는 조금 즐겁게 낚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원줄의 관리도 조류가 빠를 때는 조금 짧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조류가 늦을 때는 조금 이렇게 길게 뽑아 올려서 견제 동작을 취해준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감아 드릴 때입니다. 특히 감아 드릴 때 내 채비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떠오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항상 감아 들일 때는 내가 채비가 떠서 지금까지 흘러갔는지 아니면은 잘 내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이렇게 잘 내려갔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항상 감아 들일 때도 내가 내 채비가 어떻게 내려가서 어떻게 이렇게 당겨 올라오는지 어느 수심까지 내려갔는지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견제 동작 마찬가지입니다. 견제 동작도 조류가 예를 들어서 빠를 때는 조금 짧게, 느릴 때는 조금 막 길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자부가 멋이 탁탁 끓이는데 무엇이냐, 뱅에도미가 돌도미가 또 따찌입니다. 따찌라고 불리는 독가시치가 올라옵니다. 살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거. 아, 이런 걸 잡을 때 손으로 잡으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아이고 미안하지만 발로 조금 밟고. 이거 2019년 올 한 해 낚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감성돔보다는 가장 두드러지게 요즘 많이 낚이는 것이 내만건이나 준내만건이나 어디로 가나 낚여 올라오는 것이 돌돔이죠. 돌돔 같은 경우에는 또 어촌계에서 치어 방류 사업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돌돔 치어입니다. 생존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내만 어디로 가나 올해는 돌돔 풍년이 일어났다 할 정도로 돌돔이 많이 낚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뱅에돔도 평년작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조항이었던 것 같고요. 참돔은 예년보다 좀 마리수가 좀 많이 나왔던 그런 한 해였던 것이지만은 감성돔은 유달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 낚기가 많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요즘 내년부터는 감성돔이 금어 기간이 정해진다는 그런 참 반가운 이야기가 저는 반가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성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산란기철인 5, 6월 달에 감성돔 낚시를 못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요, 감성돔 금어 기간을 정해두면은 낚시를 못하는 것이 좋다기보다는 뻥치기들이 일단은 주춤거리는 그런 이유가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금어 기간을 정해두면은 그때가 되면은 뻥치기로 아무리 많은 고기들을 감성돔을 이렇게 잡아오더라도 시판을 못하겠죠. 이거 자리돔이 운줄을 쭉 끌고 들어갑니다. 금어 기간을 설정을 해두면은 뻥치기 배들이 아무리 많은 감성돔을 이렇게 포획을 해 오더라도 위판을 하지 못합니다. 금어 기간 안에서는 그것을 화로로서 이렇게 위판을 할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산란철에는 뻥치기 배들도 뻥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치어들을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감성돔들이 이렇게 산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뒤에는 금어기가 정해지고 몇 년 뒤에는 감성돔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산란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온 바다에 또 옛날같이 감성돔들이 갯바위에서 이렇게 진한 손맛을 또 안겨줄 그날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